김주아의 Day and Night. 첫 방송 시작합니다. 망망대해를 보며 한가로이 낚싯대를 들이운 이는 바로 배우 문혜원 씨인데요. 그런데 낚싯대가 좀 특이하죠? 아, 이거 새우 뜰채 낚시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 뭐 잡혀야 재미를 느끼지. 이거 잡히질 않아서 이거 미치겠다. 요즘 제철인 대하 잡기용 맞춤 낚싯대랍니다. 드디어 입질이 온 모양이네요.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이런. 아이고, 가자. 오늘은 헛탕인 모양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발길이 향한 곳은 해산물 직판장. 빈손으로 가기 아쉬웠던 모양인데요. 싱싱한 해산물 중 그의 선택은 와, 이거 새우 얼마예요? 이거 자연산 대한 3만 원 키로에. 이걸로 사야 되겠다, 그지? 오. 오늘 잡으려다 실패한 대하를 양껏 사는데요. 요즘 철이라더니 정말 실화죠? 그나저나 대하를 산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못 잡았으니까 마누라한테 좀 잡은 것처럼 얘기하고 가지고 구워 먹어야지 어떻게.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한옥 펜션. 계획대로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온종일 애쓴 이유가 아내 김방은 씨를 위해서랍니다. 자, 이거 먹어봐. 아이고. 손수 껍질까지 손질해 대령하는데요. 혜원 씨 원래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었나요? 맛있지? 맛있어요. 근데 말과는 달리 식욕이 좀 없어 보이는데요. 왜? 드세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날 밤 고된 하루를 보낸 혜원 씨가 잠든 사이 아내 방은 씨가 뒤척이더니 몸을 일으킵니다. 주섬주섬 외투까지 챙겨두는데요. 어디가? 아우 잠이 안 와갖고 그냥 아니, 잠자다가 말고 왜 나와? 추운데. 잠이 안 와서. 아유, 추운데 들어가자고. 아 나 조금 걷다 갈게요. 아, 조금만 참. 걷고 갈게. 알았어. 아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죠. 선뜻 밤 산책에 동행을 합니다. 사실 요즘 아내는 불면증으로 쉽게 잠들지 못한다는데요. 여기 앉아. 알았어. 그런 아내를 위해 틈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닌다는 혜원 씨.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자고. 이 방에 부러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끌탕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걸 몸축나게 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래. 노력해볼게. 알았어. 불면의 밤을 보낼 만큼 힘든 일이라뇨. 부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행지에서와는 달리 부부 사이가 적막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잠시 후 나란히 외출에 나선 부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그런데 부쩍 말수가 줄어든 부부. 어쩐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누굴 찾아온 걸까 했는데 내부가 회영합니다. 사용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새 집처럼 깨끗한데요. 아니, 우리가 분양받은 거지. 살려고 분양을 받은 건데 요거 지을 동안에 전세 들어갔던 것이 전세 사기를 당한 거지. 그래서 못 오는 거지, 여기를. 그걸 빼지들 못하잖아, 지금.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이거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참 깝깝하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부부는 어쩌다 이런 큰일을 겪게 된 걸까요? 2년 계약이 이제 다 돼가는데 그 집주인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등기를 해줄 테니까 인계를 받으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그 뭐 세금이 있나 보죠? 그런 걸 나보고 부담을 하려는 거예요. 아파트 입주 전까지 머물 집을 구했던 부부.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록 집주인과 연락이 닿질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전세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정말 여기서 그냥 내 몸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중에 경찰에 고발을 하니까 22채를 해먹었대잖아. 연기 생활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한 돈인데 좀 피 같은 돈이지. 5년에 당하니까 황당해. 점검할 거 있나 좀 보시라고. 오늘 부부가 아파트에 들른 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장만한 집이지만 전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결국 하루도 살아보질 못하고 새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용자가 이자가 꽤 나가잖아요. 이자만 해도 뭐 몇 천만 원 되겠죠. 근데 이제 9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해줬어요. 그동안에 이제 딱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을 주니까 저는 너무 미안하죠. 아들이 어렵게 모은 목돈까지 손을 벌려야 했다는데요. 그 일을 떠올릴 때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해 가. 좀 도와줘. 저거 좀 닦아주고. 도와줄 게 뭐 있어. 이게 뭐 화난 일을 뭐 도와주긴. 아유, 나를 안 생각하는 건지 왜 그렇게 안 도와줘? 아이고 잔소리 하지 말고 가 이제 가자고. 다 봤잖아.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아유 됐다고 가자. 아유, 가. 알았어. 나 다 몰라. 나 먼저 갈 거야. 알았어. 갑자기 토라진 아내. 사실 서운한 일이 있다는데요. 그냥 오직 자기 하는 그 직업 탤런트 연금 뭐 그것밖에 몰라요. 전세 사기라는 걸 알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하고 구청에 시청에 다 저걸 했어요. 예, 저도 그냥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힘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네. 여보세요? 어디 거기 날씨가 어때? 해외 출장 중인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날씨는 춥지 거기. 아니야 날씨가 아직 아주 따뜻해. 이제 날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아빠는 그 추위 많이 타니까 패딩 입고 다니면 되지. 패딩? 아직까진 패딩 괜찮고? 몸은 괜찮지 엄마 아빠가? 별일 없지? 괜찮아. 건강해. 괜찮으니까 너 건강하게 잘 챙겨 먹어야라고. 나는 뭐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그래. 반가운 아들이지만 표정이 밝지 않은 부부. 그저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때는 뭐 너무 힘들었지요. 배우들에는 대우가 그때는 너무 없었으니까 뭐 연극만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이라는 게 이제 결혼 어렵겠구나. 그러고 이제 하다가 내가 이제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외출 준비를 하려는 혜원 씨. 그런데 아니 전구 하나 나갔다. 예? 전구 나가서 그 갈게. 우리 집도 아닌데 그거 해서 뭐 해?
그냥 그냥 내버려둬요.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써야지 어떡하라고 그래.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물이 새갖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아유 뭐 고치면 되지. 고칠 마음도 없어.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전세 사기. 살 때까지는 살아봐야지. 그래서 위에서 물이 다 새고 이거 점점 오래되니까 더 하는 거지요. 어떻게 뭐또 해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내가 뛰어다니고 내가 해야 되잖아. 몰라. 나는 이 집에 살기도 싫고 정도 없어. 몰라. 잘 지내다가도 집 얘기만 나오면 싸늘해지는 분위기. 아내 마음이 풀리길 기다려보는데요. 그런데 어디가? 좀 나갔다 올 거예요. 갑자기 외출을 해버리는 아내. 전세 사기를 당한 후 다정했던 부부 사이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오후 혜원 씨도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생각은 뒤로 한 채 일단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이쿠. 안녕하세요. 여기 대표님 와 계시는. 용화야. 도착한 곳은 대학로의 한 소극장. 한동안 TV에서 보기 어려웠지만 종종 연극 무대에 서며 배우로서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어쩌다 배우가 됐을까요? 변사 시절이었어 우리 어릴 때는. 국극단, 악극단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제 한 이틀이나 3일 이렇게 하면 그 주인공 대설레가 다 왜. 그래 앞에서 프롬 떨죠. 그럴 정도로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몰래 배우의 꿈을 키워왔다는 혜원 씨. 무작정 상경의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배웠다는데요. 20대 중반 공채 탤런트에 합격하며 비로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죠. 악역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잘해야 시켜요. 또 그걸 또 잘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야. 수사반장이라서 123 뭐 그때 그 나가면은 범인이나 간첩이니까 한 번은 지방 갔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그 경찰이 잠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끌려갔지.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막 아줌마들이 손가락질하고. 왜냐 이미지가 악역하면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래 광고를 별로 못했어. 악역이지만 특유의 카리스마와 묵직한 연기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혜원 씨. 56년 동안 연기를 천직으로 삼아 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하지만 뜻하지 않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보니 이렇게 설 수 있는 무대가 더욱 소중해졌답니다. 연극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후 대기실로 돌아온 혜원 씨. 무대 여운도 잠시, 아내 걱정에 또 얼굴에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집에 가서 도망간 줄 알았다고. 그리고 지금 무대로 갑시다. 옆에서 지켜보던 오랜 지인이자 동료 배우 김경애 씨와 장희진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호출을 했는데요. 어때요? 근데 요새 와이프는 잘 계셔? 우리 마누라가 예. 우리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 이건 무슨 뭐 호소할 때도 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다 그랬어요? 왜? 어쩌다가 이거 계약을 했는데 그 나쁜 놈이 전세를 사기를. 근데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 그럼 어떻게 그런 그 거 불면이 그냥 있는 거고. 그래 속상해. 뉴스나 보고 신문에나 그런 그렇지. 네, 난 처음 들어가지고. 내게 그런 것이 당할 정도가 알았어. 그러니까 속상했는데.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겠네. 아유, 그래서 불면증이 왔네. 이해가 가네. 여자는 너무 남자. 속상하니까 얼마나 불면증이 오겠어.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래. 이까짓건 뭐 아이 돈 그래. 벌면 되고 건강하면 된다 이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렇지. 맞아. 마음으로 이거 치료를 해야지. 이거 또 그런 일이 있는 거 몰랐잖아 또. 아이고. 그렇네. 아유, 어떡해. 살다 보면 또 뭐 이렇게 걸림돌이 되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일어나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 힘든 일 과연 다친 아내의 마음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늘도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혜원 씨. 뭔가 요리를 하려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가스레인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어딘가로 SOS를 청하는데요. 여보세요? 이 뭐 라면 끓이려고 그러는데 불이 가스가 안 켜져? 밸브를 열어봐요. 밸브를. 밸브? 응. 알았어. 한번 켜봐요. 알았어. 밸브 열고. 알았어. 켜졌어. 결국 해결사 아내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근데 라면을 끓일 모양이네요. 뭐 가끔 이게 라면이야 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거는 하지. 말과는 달리 어딘가 좀 어설픈데요. 하지만 꼭 보글보글 먹음직스럽게 라면 완성.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돌발 상황 발생. 어휴 이게 뜨거우니까 이게 붙어버렸구나. 이게 이 비닐에 이게 뜨거우니까 붙어버렸네. 이러니까 야단 맞아. 역시 초보 살림남 티가 팍팍 납니다. 그래도 직접 끓인 라면으로 오늘의 점심은 성공적이네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남편을 두고 어딜 간 걸까요? 잠시 후 이번엔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나온 혜원 씨. 종이와 플라스틱을 척척 분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종량제? 종량제면 저기다 버리는 건가? 응. 여기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가 본데. 종량제 여기다 버리는가 보다. 아이고 여기 있다. 아유. 에이. 이번엔 바닥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저런. 이건 틈새 먼지 흡입기 아닌가요? 그걸로 바닥 청소를 하다니요. 아이고 허리야. 와 힘들다. 그런데 안 하던 집안일을 시작한 이유는 뭘까? 그동안에 뭐 내조도 잘하고 살았으면요. 전세 문제로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라도 서로 위로하고 해결 될 때까지는 내가 좀 다독이면서 같이 뭐 집안일도 거들려면 거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요. 그날 오후 길을 나선 혜원 씨, 어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집 근처의 한 빌라인데요. 처제의 집이었군요. 그런데 거실 한쪽에 익숙한 모습이 보이네요. 바로 아내 방은 씨인데요. 앉으세요. 왜 왔어요? 또 안 오니까. 왜 왔어? 아이고. 참네. 뭐 하러 왔어? 데리러 왔지. 기다리다 못해 직접 출동, 아내를 데리러 왔답니다. 아유, 우리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지, 영국분이. 응? 언니가 속이 썩든 말든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형부는 뭐 영국분이 일뿐이 모르는 거지. 응? 아니, 우리 언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을까? 그때 내가 형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형부가 바쁘다고 나 혼자 가라 그래갖고 혼자 가서 글쎄 내가 실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형부랑 갔으면 안 당할 수도 있겠네. 그거는 모르지. 이 전세 사기는 뭐 경찰권도 당했다 그러더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게 자신 탓인 것만 같아
아내 방은 씨는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다는데요. 언니 그렇게 얘기하고 간 다음에 며칠 동안 내가 잠을 못 잤어. 야, 그래 미안.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팡팡 있어갖고 이렇게 도와줄 수도 없고 참 그게 형제인가 봐. 그래 미안해. 내가 좋은 소식만 줘야 되는데 그냥 걱정할까 봐. 그래도 여기 왔다가 가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래도 동생들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하지. 그렇습니다. 힘들 땐 가족들이 위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죠. 그래도 우리 형부가 최고야.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당신 엄마보다 그렇게 더 위할 수가 있나. 나는 정말 감사드리고 참 우리 오빠가 할 일을 형부가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형부 짐이 무거웠지. 며칠 후 오늘따라 유난히 말끔하게 차려입은 혜원 씨. 어딜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인데요. 전세 사기 해결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거 혹시 저 형사 고소하셨나요 지금? 예, 고소해가지고 고소장 여기 고소장도 여기 있고요. 연락이 왔을 것 같은데 송치됐으면 어쩌면 다 우리한테 연락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일단은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고 예. 첫 번째, 두 번째 보증공사에 전화하셔가지고 가압류를 풀려 그러면 조건이 있느냐 그거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궁금한 거는 우리한테 재산권이 찾아야 일단 뭐 팔든지 전세를 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경매가 되고 하면은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누가 낙찰 받더라도 내가 일순위 우선 매수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재산권을 형성을 못 하니까 그 문제인데. 어쩌고 사는 건 괜찮아요. 아니 이제 경매대에서 넘어갈 때까지는 살 수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속 사시면서 조금 더 경과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노년에 겪은 일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 자칫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할까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이 좀 사건의 경과를 보시고 그 경과에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러야 할 곳이 더 남았다는데요. 목적지는 열어놨는데 부동산이네요. 잠겼네. 아 여기 저기 옛날에 부동산 자리죠? 부동산 자리 맞아요. 아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름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사 갔죠. 아 이사 갔어요? 예. 아 그렇군요.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은 이미 주인이 바뀐 상황. 다급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발길이 닿은 곳은 경찰서입니다. 아 오늘은 쉬는 날이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휴일인 걸 깜빡했답니다. 아 저기 경감님하고 전에 이 전세 사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담당 형사도 비번. 쉽게 풀리는 일이 없네요. 아이고,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애를 많이 쓰고 다녔었는데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안 되는 걸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 반. 바쁘다는 핑계로 그간 홀로 동분서주했을 아내를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 반입니다.